네, 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딱 생긴 거를 보게 되면은 약간 경지 정리가 잘 된 그런 지역에 있는 농지로 보이죠. 이런 농지들이 사실은 그 농지연금으로 신청할 때 가장 농어촌 공사에서 받아주기 쉬운 우선순위가 높은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0년에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농지이고, 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농지는 1억으로 약 60세부터 매월 166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월 3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농지를 실제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농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거품이 끼어 있지 않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런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농지는 파는 게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도 해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싸게 사야 되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40% 이하로 살 수가 있고 현재 저희 회원님들과는 거의 경기도 지역이 아니라면은 20% 후반에서 30% 후반대에서 농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연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기껏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농지연금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리스크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가 경매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에 나온다는 것 또는 경매에서 유찰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매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용농 경력 쌓는 거, 농업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농지 없이도 농업인이 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라든가 임장에서 내가 무엇 체크를 해봐야 이게 농지연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매월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4시간 정도 되는 특강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농지는 경남 창원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게 1월 16일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2평 정도에 되는 농지인 거고 현재 감정가가 4억 4,700인데 최저가가 1억 4,600, 그러니까 33%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물건이죠. 이 농지에 대해서 디스코를 통해서 농지 분석을 가볍게 간결하게 해보면 생산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긴 경지 정리가 잘 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일 텐데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사 짓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농어촌 농사에서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인수가 0명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 도로 전면 여부도 서로 한 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텐데 이 도로가 개인의 도로인지 국유지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 정리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다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해 왔죠. 거의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고 한 15년 이후에는 가격 급등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자율도 하락할 거기 때문에 이자율과 반대의 개념이 이 자산의 가치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 농지를 사기에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감히 좀 해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 22년도 6월 16일에 있는 그 근저당권인데 말소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는 권리들은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정확한 거는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띄어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농지가 여기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농지인데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국어가 있지만 오른쪽을 통해서 차량 진출입이 또는 농기계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잘 경작이 되어 있었죠. 농업진흥구역은 사실은 농사를 짓기 편리하기 때문에 농사는 잘 짓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그래서 진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앞으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농지를 가지고 가격 시뮬레이션 연금 조회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좀 보시면 감정가의 35%로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법원 감정가는 4억 4,700이라고 말씀드렸고 낙찰가는 감정가의 아까 35%라고 말씀드렸죠. 35% 1억 5,60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원 감정가는 일반 감정가의 한 10% 정도는 비싸기 때문에 법원 감정가의 90%가 정상적인 감정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농지를 5년 후에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신청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연간 7% 상승한다라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10% 정도씩 9에서 10% 정도씩 상승을 해왔는데 앞으로 한 7% 정도씩 상승한다라고 봐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5년 후에는 이 가격이 5억 6,400이 되는 거고 이 농지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100%로 담보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담보가치 인정 비율은 5억 6,400 이 금액이 담보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내야 될 이자도 있고 자기자본도 있고 대출액도 있죠. 그래서 그걸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1억 8,9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득은 5억 6,400 나가야 될 돈은 자기자본은 1억 8,700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여기서부터 2억 한 3억이 넘는 3억 7천 정도 3억 한 8천 정도 되는 그 3억 7천 3억 5천 정도 되는 그 차이를 우리가 이득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5억 6,400이라는 담보가치를 수시 인출형과 종신 정액형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금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내년 초가 됐을 때 수시 인출형이 가능한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수시인출금은 1억 4천입니다.로 나왔고 월간 연금액, 수시인출금을 제외한 월간 연금액은 137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5년 동안의 총 자기 자본이 1억 8,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수시인출금으로 이 금액을 상환을 한다면, 자기 자본 상환한다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4,4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4,400만 원으로 얼마를 받냐면 137만 5천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한 3에서 4년 정도만 연금 수령액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이 자기 자본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바로 이 농지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월간 연금액이 195만 6천 원 정도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 15%를 이 담보가치에서 제외한다라고 봤을 때 이 금액을 제외한 연금액은 1억 6,600인 거고 자기 자본은 좀 더 줄어들겠죠. 자기 자본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1억으로 166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좋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둘 다 모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상가나 주택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월간 수령액은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이자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농지연금은 30에서 40이 아니라 166만 5천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2배, 3배, 4배가 넘는 그런 수익률의 차이인 거죠. 똑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도 4배 이상을 더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쉽게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40%를 넘게 더 받는 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4배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금을 받는데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영농 경력 갖추는 거, 5년 영농 경력 갖추는 거, 그리고 이 농지를 35% 정도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지 분석 잘해야 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임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농지증 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입찰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들은 잘 배우시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5년을 채우고 낙찰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로는 충분히 1억으로 월 16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4,400만 원만 있으면은 평생 동안 13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이런 농지가 2개라면은 약 한 9천만 원으로 1억이 안 되는 9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냐면 2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농지연금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으로 2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또는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꼭 준비를 하셔서 연금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으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